금요일 밤 10시 30분, 비가 막 그친 강남역 3번 출구 앞. 젖은 아스팔트 위로 넌사인이 번져 흐르고 택시 정류장에는 집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의 한숨 섞인 기침이 연달아 터졌다. 택시 차선은 길게 막혀 있었고 기사들은 창문을 내렸다 올리며 손님들과 눈을 맞췄다. 그 사이를 술 냄새를 풍기며 검은 점퍼 차림의 남자 넷이 어깨를 맞대고 헤집고 다녔다. 야, 기사 양반들. 오늘 얼마 벌었어? 가장 앞선 남자가 소주병을 반쯤 비운 채 택시 보닛을 2번 쾅쾅 내리쳤다. 이름은 최강민. 이 일대에서 접선비를 뜯고 노점과 대리기사를 관리한다는 소문이 파다한 인물이었다. 그 뒤로 건달 2명이 사이드미러를 발로 툭툭 건드렸고 마지막 한 명은 줄 서 있던 시민들 앞을 가로막아 욕을 뱉었다. 여긴 우리가 관리해. 줄 서려면 조용히 서고 기사들은 인사 좀 하고. 비웃음이 퍼졌다. 기사들의 손이 운전대 위에서 굳어갔지만 누구도 먼저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가끔 누군가 긴 침묵을 깨듯 경적이 빵 울렸다가 공기 속으로 금세 사라졌다. 정류장 끝에서 흰 셔츠 위에 검은 블레이저를 걸친 여자가 가만히 서 있었다. 눈썹은 단정했고 머리카락을 귀 뒤로 말끔히 남겨져 있었다. 왼손목에 감긴 검은색 나일론 밴드가 가로등 불빛을 받으며 미세하게 반짝였다. 밴드의 트라이던트 엠블럼 알아보는 이는 거의 없지만 그 표시는 바다에서 몸으로 버틴 사람들만이 공유하는 작은 자부심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영. 겉보기에는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평범한 사무직 직원 같았다. 하지만 눈은 달랐다. 군인들의 그것, 소음을 배경금으로 밀어내고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수집하는 차갑고 맑은 초점 덕 인원 4명. 리더 좌전방, 보조들 우측 후방, 말뚝 하나가 시민 방면 차단, CCTV 2대, 정류장 상단, 횡단보도 쪽, 가로등 삼각 그림자, 택시는 4대, 기사 5, 민간인 12, 도주로 좌측 골목 실리, 우측 횡단 18mm. 계산은 3번의 호흡 안에 끝났다. 아저씨, 얼른 가요. 저쪽으로. 줄 맨 앞에서 초조하게 서 있던 여대생이 남자친구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그들은 눈을 피하며 뒤로 물러섰다. 스마트폰 렌즈가 몇 번 번쩍였지만 다시 주머니 속으로 숨었다. 누군가가 웅걸거렸다. 괜히 엮이면 피곤해. 최강민이 가장 앞 택시 쪽으로 성큼 다가갔다. 운전석 창문이 반쯤 열리고 중년 기사가 조심스레 물었다. 손님 태우셔야죠. 차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강민의 손이 목깃을 움켜쥐었다. 셔츠 단추 하나가 튀며 검은 무릉덩이에 톡 빠졌다. 공짜로 도로 쓰는 게 어디야. 관리비. 오늘은 2배. 여긴 공공도로입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정류장 공기를 가르며 들어왔다. 사람들의 눈동자가 동시에 같은 곳으로 쏠렸다. 윤서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녀의 보폭은 군인의 그것처럼 일정했고 멈춤은 모서리처럼 정확했다. 최강민이 멱살을 잡은 채로 뒤돌아보며 피식 웃었다. 뭐야, 정의의 사도라도 나셨어? 밤에 센 척은 남자들이 하는 거거든. 서영은 시선도 흔들지 않았다. 지금 멈추세요. 폭력은 범죄입니다. 더하면 신고 들어갑니다. 뒤에서 키 큰 부하 하나가 다가와 서영과 택시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가 소주병을 들어 올리며 허공에 원을 그렸다. 누나 위험해. 그냥 지나가. 오늘은 우리가 좀 바쁘거든. 그 말을 들은 사람들 틈에서 작게 숨들이키는 소리가 연달아 새어나왔다. 택시기사 한 명이 채서 내려오다 말고 다시 문을 붙잡았다. 강한 비 냄새, 젖은 타이어 고무 냄새, 그리고 알코올밤의 냄새들이 좁은 정류장을 채웠다. 서영의 왼손이 아주 미세하게 돌아갔다. 손목에 밴드가 반짝였고 어깨와 엉덩이, 발끝까지의 선이 매끈하게 정렬됐다. 접근 각도 30도, 우측 사선, 손에 병, 바지 늦은, 무게중심 높음, 대화로 후퇴 유도 1회 불응시 제압 3수 내 종료. 머릿속에서 훈련 교범의 문장이 낡은 사진처럼 선명하게 돌아왔다. 3번 말하지 않겠습니다. 손을 놓으세요. 서영은 최강민의 눈을 똑바로 봤다. 흔들림이 없었다. 한 칸 뒤 신입 기사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속삭였다. 저 사람 뭔가 배운 동작인데요? 옆 기사도 맞장구 쳤다. 용심이 나자. 군인 같아. 최강민이 멱살을 쥔 손을 툭 놓았다. 대신 그는 비웃음을 한번 크게 터뜨리며 어깨로 서영을 밀쳤다. 순간 서영의 발이 반보 뒤로 미끄러지듯 물러서며 균형을 흡수했다.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 정확히. 없애버렸다가 맞다. 어깨로 밀치는 건 폭행입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평탄했다. 키. 큰 부하가 이번엔 병목을 잡고 허리 위로 올렸다. 그만하라니까. 귀 안 들려? 병이 내려오려던 그 순간 유리와 뼈가 부딪힐 상상을 한 시민들이 눈을 감았다. 딱 짧고 마른 소리. 서영의 왼손이 병목 아래를 가볍게 쳐 올렸다. 병의 궤도가 위로 튀었고 오른손 검지가 부하의 엄지 기점에 동시에 눌렸다. 병은 손에서 빠져나가 비틀거리며 바닥을 구르고 멈췄다. 부하의 손가락이 저릿해져 허공을 허우적거렸다. 뭐야 지금. 흉기로 위협하지 마세요. 서영은 더 가까이 가지 않았다. 거리두기 측면으로. 가해자 1 일시 제압. 리더 반응 대기. 군중 거리 유지 두림의 확보 전 최강민의 미간이 찌그러졌다. 주변에서 킥킥대던 웃음이 희미해졌다. 그는 턱을 까딱해 나머지 둘을 불렀다. 한꺼번에 두 남자가 좌우에서 동시에 스텝을 좁혔다. 하나는 발등을 차올릴 준비로 무게중심을 뒤에 실었고 다른 하나는 팔꿈치를 접어 들어 올렸다. 서영의 발끝이 반원을 그리며 반보 더 오른쪽으로 미끄러졌다. 왼쪽에 발차기가 올라오자 그녀는 고개를 반뼘 내리고 정강이의 흐름을 비켜나가 발목 뒤꿈치를 툭 건드렸다. 균형이 무너졌다. 동시에 오른쪽 팔꿈치가 들어오자 서영의 오른손날이 팔꿈치 안쪽 힘줄에 짧고 정확하게 닿았다. 턱, 공기가 새는 소리와 함께 팔꿈치가 힘을 잃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졌다. 보았어? 지금 뭐 한 거야? 저건 영화가 아니야. 속도가 아니라 각도야. 최강민은 혀를 찼다. 장난 그만. 그는 점퍼 안쪽에서 접이식 칼을 꺼냈다. 길게 칙 소리가 나며 날이 펼쳐졌다. 가로등 불빛이 칼날에서 반사되어 젖은 노면 위로 얇은 빛의 선이 그어졌다. 정류장 공기가 한 번 더 얼어붙었다. 누군가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서영의 동공이 한 번 조여졌다가 풀렸다. 흉기 등장. 우선 항목 변경, 거리 확보, 시선 분산, 군중 이동 유도. 그녀는 고개를 돌려 운전석 창가의 중년 기사에게 짧게 말했다. 뒤로 물러나세요. 문 잠그시고 페리리 신고 계속 유지하세요. 그 목소리에는 설명보다 빠른 신뢰가 실려 있어서 기사는 반사적으로 창문을 올리고 문을 잠갔다. 뒤쪽 줄의 남자도 여대생도 두 걸음 더 뒤로 물러났다. 칼을 든 최강민이 짧게 웃었다. 경찰? 지금 와도 우리 편일 텐데. 그는 칼끝을 가볍게 흔들며 다가왔다. 마지막 경고다. 꺼져. 아니면 서영의 오른발이 툭 하고 앞굽을 내밀었다. 거기서 더 오면 당신이 다칩니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통보였다. 최강민이 비웃음을 터뜨리며 상체를 숙여 돌진했다. 칼끝이 낮게 깔리며 들어오는 위험한 각도였다. 퇴로를 막고 복부를 찌르는 동작 그 순간 서영의 몸이 공기에서 지워진 듯 보였다. 한 뼘 옆. 그녀는 바람 빠지는 소리도 없이 최강민의 손목 위쪽 요골 경계를 손등으로 치듯 눌러 칼날의 방향을 바닥으로 꺾었다. 같은 박제의 왼손이 손등을 회전시켜 엄지 관절을 낙으로 봉했다. 끝. 한 음절이 칼끝보다 먼저 바닥에 꽂혔다. 최강민의 손이 부자연스레 벌어지며 칼이 떨어졌다. 스테인리스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얇게 울렸다. 그는 재빨리 반대 손으로 서영을 밀치려 했지만 그녀는 발을 모서리처럼 바꾸어 그의 어깨선과 체중선을 비스듬히 흘려보냈다. 중심이 무너졌다. 무릎이 젖은 노면에 탁 닿았다. 사방에서 숨죽인 탄성이 터져나왔다. 누군가가 그제야 휴대폰 카메라를 제대로 들었다. 불안과 용기가 뒤섞인 얼굴들이 조금씩 앞쪽으로 모였다. 서영은 칼을 발등으로 멀리 차냈다. 배수구 방향으로 길게 굴러가던 칼이 덜컹 철망에 걸려 멈췄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추가 충돌 방지, 리더 제압 상태 유지, 주변 2명 동원 가능성, 시선 경계 좌우 키의 큰 부하가 이를 갈며 달려들려는 순간 정류장 끝에서 삐용 사이렌이 가까워지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다. 희미한 안도의 기색이 시민들 얼굴에 번졌다. 하지만 최강민은 웃었다. 꺄하. 오라 그래. 그는 입술을 비틀어 올리며 휴대폰을 꺼내었다. 이름. 누군지 알지? 강남서 지구대 누구 편인지도. 서영의 표정이 아주 조금 차갑게 굳었다. 연결고리. 현장 편파 개입 가능성. 증거 확보. CCTV 각도. 시민 촬영 확보 유도던 그녀는 군중을 향해 짧고 명확하게 말했다. 촬영하세요?
얼굴 가리지 말고 처음부터 꼭 저장하시고 클라우드 백업. 일렁이던 렌즈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두려움 위로 합리화 절차가 올라섰다. 사이렌 소리가 커지고 파란 불빛이 젖은 도로에 물결을 그리기 시작했다. 키 큰 부하가 이를 악물었다. 지금이야! 그가 다시 돌진했다. 오른쪽에 또 다른 부하도 몸을 낮추며 파고들었다. 서영의 두 어깨가 아주 독특한 리듬으로 한 번 들썩였다. 파도 들어오듯 파도 나가듯 그녀가 왼발을 비스듬히 걸어들이며 팔꿈치를 부하의 쇄골 바로 아래에 짧게 툭 박았다. 숨이 컥 막히는 소리. 다른 한 명의 손목이 목 쪽으로 휘둘러 들어오자 그녀는 두 손으로 손목과 팔꿈치 축을 동시에 고정해 회전시켰다. 인체가 스스로 쓰러지는 각도. 젖은 노면에 두 사람의 무게가 연달아 떨어졌다. 최강민의 눈에 비로소 두려움이 번졌다. 그때 순찰차가 급정거하는 타이어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파란 조끼를 입은 경찰관 둘이 뛰어들어왔다. 여기서 무슨 서영은 움직이지 않고 오직 한 문장만을 던졌다. CCTV 2대 전부 작동 중. 흉기 사용, 폭력 행사, 시민 위협. 피해자 목격자 진술 확보 필요합니다. 경찰관의 시선이 떨리는 칼날, 젖은 노면, 쓰러진 남자들, 그리고 아직 무릎을 땅에 댄 채 숨을 몰아쉬는 최강민을 차례로 훑었다. 주변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다. 최강민이 마지막 허세를 끌어모아 소리쳤다. 저 여자 우리한테 먼저 시비 걸고 폭행했어. 다 거짓말. 서영의 눈빛이 칼끝보다 차갑게 빛났다. 진술은 증거 위에서 하세요. 정류장을 감싸고 있던 공기가 바람결을 바꾸는 듯했다. 사람들의 어깨에서 긴장이 아주 조금씩 내려앉았다. 그러나 끝은 아니었다. 서영의 귀에는 여전히 울렸다. 새어들어온 이름들, 경찰관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던 최강민의 낮은 웃음 던떡. 이제부터는 싸움이 아니라 절차다. 서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비 냄새와 고무 냄새, 그리고 더딘 안도의 냄새가 뒤섞였다. 그리고 파란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아주 천천히 두 손을 내렸다. 다음 차례의 질문과 다음 차례의 싸움을 맞이하기 위해 강남역 택시 정류장 앞 파란 불빛이 젖은 도로를 출렁이듯 비추고 있었다. 경찰차 2대가 도착했지만 공기는 전혀 안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다. 최강민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비웃음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귀에 대며 낮게 중얼거렸다. 형님, 애들 좀 내려보내. 경찰 왔는데 이거 처리 좀 해줘야겠어. 주변 시민들이 웅성거렸다. 뭐야? 경찰 왔는데도 저러네? 역시 뒷배가 있는 거 아냐? 경찰관 한 명이 황급히 달려와 최강민의 팔을 붙잡았다. 하지만 강민은 반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태연하게 경찰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코웃음을 쳤다. 나 아는 사람한테 전화했어. 곧 오실 거야. 그때 억울한 사람 누군지 다 드러나겠지. 그 말에 경찰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그 미묘한 변화를 서영은 놓치지 않았다. 역시 연결되어 있군. 지구대 라인, 아니 더 위일지도. 서영은 군중 쪽을 돌아보며 짧게 말했다. 촬영 계속하세요. 멈추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없으면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든 왜곡될 겁니다. 카메라를 든 시민들의 손이 더 단단히 고정됐다. 방금 전까진 두려워 피하려 했던 눈빛들이 조금씩 분노와 연대로 변하고 있었다. 잠시 후 검은색 SUV 한 대가 도로 옆에 끼익 하고 멈췄다. 문이 열리자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렸다.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손에는 금팔찌가 번쩍였다. 강민아. 그는 소리치며 다가왔다. 경찰관들이 순간 얼어붙었다. 남자의 얼굴을 본 경찰관 하나가 속삭였다. 형사과 과장님 아니에요? 순간 시민들 사이에서 긴장이 터졌다. 뭐야, 진짜 경찰 간부야? 그러면 저 깡패들 다 풀려나는 거 아냐? 윤서영의 눈빛이 좁아졌다. 결국 나왔군. 이게 진짜 판. 그 남자가 경찰관 쪽으로 다가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애들이랑 장난 좀 치다 꼬였다고. 크게 버릴 일 아냐. 그냥 정리해. 경찰관의 손이 멈칫하며 최강민의 팔을 놓으려 했다. 그 순간 그 손 놓지 마세요. 윤서영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끊어냈다.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 쏠렸다. 이미 폭행, 협박, 흉기 사용 다 기록됐습니다. 여기 CCTV도 있고 시민들의 증거도 있습니다. 지금 놓는 순간 당신들은 직무유기와 공범이 되는 겁니다.
경찰관이 머뭇거렸다. SUV에서 내린 남자의 얼굴이 붉게 일그러졌다. 야, 너 뭐 하는 년이야? 네가 뭔데 여길 휘저어. 그가 한 발 더 다가오자 서영은 천천히 오른발을 옮겨 가로등 그림자를 밟았다. 자세가 무너질 틈이 없었다.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특수전사령부 UDT 특임대. 그리고 지금은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의 시민입니다. 시민으로서 범죄를 막을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순간 주변 공기가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시민들의 눈빛이 확 달라졌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용감한 일반인이라 생각했지만 UDT 출신 특임대. 말이 필요 없는 무게였다. 최강민은 비로소 얼굴에서 여유를 잃었다. UTC 이런 데서 왜? SUV 남자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래봤자 군대 나온 년일 뿐이야. 지금 이 자린 힘 있는 사람이 룰을 정하는 자리야. 네의 정에 따윈 아무 소용없어. 서영은 눈을 가늘게 뜨며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아니요. 룰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법입니다. 문제는 누가 지키느냐일 뿐이죠. 바로 그때 군중 속에서 스마트폰을 든 한 청년이 큰 목소리로 외쳤다. 여기 다 찍혔어요. 경찰이 똑바로 안 하면 바로 언론 제보 갑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맞아. 진짜 유린 봤어! 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작은 불씨 같던 서영의 목소리가 이제 군중 전체의 합창으로 커졌다. SUV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경찰관들의 눈빛이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결심한 듯 강민의 팔을 더 강하게 제압했다. 최강민, 흉기 협박 및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채워졌다. 강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대로 안 끝나. 넌 끝났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시민들의 환호와 휴대폰 카메라 셔터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서영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군중을 돌아봤다. 오늘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 여기서 끝난 건 아닙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매서웠다.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듯이 강남역 택시 정류장 앞 강민이 수갑에 묶인 채 끌려가자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와, 드디어 잡혔다. 정의가 살아있네. 하지만 SUV에서 내린 양복 남자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지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도현, 강남 일대를 관리하는 조폭 조직의 합법적 얼굴이자 경찰 고위 간부들과 깊게 얽힌 인물이었다.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다. 지금 상황 좀 커졌습니다. 기자들도 있고 군 출신 여자가 개입했어요. 예, 아니요, 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였지만 서영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어왔다. 그녀의 시선이 날카롭게 빛났다. 예상대로다. 단순한 동네 조직 사건이 아니다. 이 뒤엔 더 큰 그림이 있다. 경찰관들은 갈팡질팡했다. 한쪽은 분명히 정의를 집행하려는 젊은 경찰들이었지만 다른 한쪽은 눈치를 보며 몸을 사리는 이들이었다. 그 사이 한 경찰이 서영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당신 정말 군인이었습니까?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특전사령부 UDT 특임대 중령 출신. 지금은 전역했지만 이 눈앞의 불법을 못 본 척 할 순 없었습니다. 경찰은 잠시 숨을 삼킨 뒤 결심한 듯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다. 저도 돕겠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압박이 올 겁니다. 서영은 단호히 대답했다. 압박은 저한테 맡기세요. 당신들은 눈앞의 시민들을 지키면 됩니다. 한편 박도연은 다시 군중을 가르며 앞으로 나섰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강민 씨는 단순히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과장하지 마세요. 언론에서 이런 모습 찍히면 나라 망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분명한 위협이었다. 사람들 중 몇몇은 순간 주저했지만 이내 한 청년이 나섰다. 망신은 깡패들이 낸 거지 우리 시민이 낸 게 아닙니다. 박도연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깜히. 그때 서영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만하시죠. 이미 당신들의 민낯은 모두 기록됐습니다. 더 발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바로 그때 정류장 끝자락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내 다섯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걸음은 날카롭고 손에는 무언가 감춰져 있었다. 박도연은 비로소 미소를 지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널 여기서 끝장내라고 한 건데. 군중이 출렁이며 뒤로 물러났다. 저 사람들 뭐야? 또 다른 조직원이야? 흉기 든 거 아니야? 서영은 몸을 낮추며 즉시 전투 태세를 취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강철처럼 차가웠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군. 렀다. 강남역 택시 정류장. 어둠 속에서 나타난 5명의 사내들이 천천히 원을 그리며 서영을 포위했다. 그들의 손에는 번쩍이는 쇠파이프와 칼이 쥐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저 사람들 무기 들었어. 경찰은 뭐 하는 거야? 막아야지. 그러나 경찰관들조차 당황해 뒤로 물러났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저건 그냥 시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첫 번째 조폭이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쾅! 그러나 서영은 몸을 숙이며 그 파이프를 팔뚝으로 막아냈다. 순간 반동을 이용해 그의 손목을 꺾었다. 으악! 쇠파이프는 땅에 떨어졌고 곧이어 그녀의 무릎이 그의 턱을 강타했다. 두 번째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서영은 순식간에 그의 팔을 붙잡아 방향을 바꿨다. 날카로운 칼끝이 허공을 가르며 다른 조폭의 어깨를 스쳤다. 으악! 서로의 무기가 아군을 해치는 순간 혼란이 일어났다. 군중은 두려움에 몸을 움츠려 쓰지만 동시에 스마트폰을 더욱 단단히 쥐었다. 찍어! 전부 찍어. 이건 증거야. 경찰이 못 막으면 우리가 기록해야 해. 누군가 울부짖듯 외쳤다. 저분 혼자 싸우는데 우리 가만히 있을 거야. 순간 젊은 택시기사 한 명이 앞으로 나왔다. 내 제 경광봉 있어요. 이거라도 쓰세요. 그는 경광봉을 서영 쪽으로 던졌다. 서영은 그것을 잡으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경광봉은 단순한 빛나는 막대일 뿐이었지만 서영의 손에선 무기가 됐다. 붉은 불빛이 빗방울에 번쩍이며 휘둘러질 때마다 조폭들의 눈이 순간적으로 멀어졌다. 으악. 눈이... 젠장 전현 진짜 뭐야? 서영은 순식간에 3명을 제압하며 남은 2명과 대치했다. 숨소리조차 가쁜 그들의 얼굴에 두려움이 드리워졌다. 멀리서 지켜보던 박도연이 이를 갈며 소리쳤다. 이 멍청이들! 5이서 하나도 못 잡아? 그의 외침은 오히려 군중의 분노를 자극했다. 저 인간 봐라. 자기 패거리 죽을 위기인데도 명령만 해. 진짜 악매네. 서영은 경광봉을 바닥에 내려찍으며 마지막으로 남은 조폭 둘을 노려봤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판단했다. 네가 가진 건 흉기일 뿐이야. 내가 가진 건 지켜야 할 사람들이야. 그녀의 발이 잔디를 차는 순간 2 사람은 동시에 쓰러졌다. 비 내리는 정류장에 남은 건 무너진 조폭들과 점점 뜨거워지는 시민들의 함성뿐이었다. 비 내리는 강남역 택시 정류장. 쓰러진 조폭들이 신음하는 사이 시민들의 스마트폰 화면 불빛이 더욱 강렬히 번쩍였다. 전부 찍었어. 이건 절대 지울 수 없어. 지금 바로 생방으로 올려. 그리고 잠시 후 군중 뒤에서 카메라 조명이 켜졌다. 지상파 언론사 로고가 찍힌 카메라였다. 현장 중계 연결합니다. 강남역 택시 정류장 앞 시민들을 위협하던 조직폭력배가 경찰과 시민들 앞에서 제압되는 장면입니다. 놀랍게도 이들을 막아낸 이는 전직 여군 UDT 특임대 출신이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오자 시민들은 환호했다. 드디어 세상이 본다. 이제 그 누구도 덮을 수 없어. 언론의 카메라가 켜지는 순간 경찰관들의 표정은 갈렸다. 몇몇은 눈빛이 흔들리며 땀을 흘렸고 다른 이들은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젊은 경찰관 하나가 과장급 상세에게 외쳤다. 과장님, 이제 숨길 수 없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합시다. 그러자 상사는 이를 갈며 소리쳤다. 닥쳐!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떠들어! 이 사건은 윗선에서 처리할 거야. 그 순간 서영이 발걸음을 옮겼다. 경광봉 불빛이 어둠 속에서 붉게 번쩍였다. 당신들 선택하세요. 법을 지킬 건지, 범죄에 무릎 꿇을 건지. 그녀의 말에 젊은 경찰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마침내 한 명이 수갑을 꺼내들며 말했다. 저는 시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찰칵. 쓰러진 조폭 한 명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박도연은 당황해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미친 것들! 내 놈들 윗선에서 다 잘라버릴 거야. 하지만 이미 카메라가 그 장면을 담고 있었다. 그의 위협적인 목소리, 경찰을 조종하려는 태도, 시민을 무시하는 언행 모두 전국으로 송출되고 있었다. 사람들의 분노가 더 커졌다. 뭐라, 저 인간이 진짜 배후야. 이제 숨을 곳도 없어. 서영은 군중을 향해 단호히 말했다. 오늘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도시의 부패와 폭력을 뿌리 뽑으려면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박수와 환호로 응답했다. 마야, 끝까지 함께하자. 우린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야. 언론 카메라 불빛 아래 박도연의 얼굴은 점점 더 일그러졌다. 그는 양복 소매를 걷어 올리며 군중을 노려봤다. 쇼름, 여기서 끝장을 보자는 거군. 그의 손짓과 함께 SUV 뒷좌석에서 또 다른 사내둘이 내려왔다. 검은 우비 속에서 번쩍이는 금속이 드러났다. 쇠사슬과 긴 곤봉이었다. 군중이 비명을 질렀다. 아직도 끝난 게 아니야. 저 인간은 경찰도 무시해? 경찰들마저 당황해 뒤로 물러섰다. 저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하지만 서영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경광봉을 허리에 꽂고 두 손을 가볍게 풀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당신들의 폭력은 이 자리에서 끝난다. 박도연이 비웃었다. 여자 하나가 뭘 할 수 있다고. 서영은 눈빛을 빛내며 조용히 대답했다. 여자 하나가 아니라 군대 하나가 여기 서 있다. 나는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부 UDT 출신이다. 그 순간 시민들의 숨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곧 거대한 환호가 터졌다. UD 트래거? 그럼 저분은 진짜 전쟁터를 겪은 사람이야? 쇠사슬을 든 남자가 돌진했다. 체인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휘둘렀다. 하지만 서영은 그의 팔을 낚아채며 몸을 회전시켰다. 순식간에 체인의 궤도가 바뀌며 다른 조폭의 다리를 감았다. 끄왁! 그는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남은 조폭이 곤봉을 휘두르자 서영은 낮게 숙이며 복부로 파고들었다. 순간 그녀의 팔꿈치가 곤봉 잡은 손목을 가격했다. 쾅! 곤봉이 떨어지자 그녀는 무릎으로 턱을 강타했다. Kill hug! 불과 몇 초 만에 두 명이 무력화됐다. 박도연은 눈을 크게 뜨며 뒷걸음질 쳤다. 이럴 수가. 어떻게 내 사람들이. 서영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가진 힘은 협박과 돈일 뿐이다. 하지만 내가 가진 힘은 훈련과 신념이다. 박도연은 결국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의 입술이 떨리며 중얼거렸다. 안 돼!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야. 군중이 일제히 외쳤다. 세버해라. 이제 끝장이다. 언론 카메라는 박도현의 패배와 시민들의 분노를 생생히 담아냈다. 이제 더는 누구도 이 장면을 왜곡할 수 없었다. 강남역 택시 정류장. 조폭들이 모두 쓰러지고 박도현마저 땅에 무릎을 꿇은 순간 현장은 정적에 잠겼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다. 경찰관들이 박도현 쪽을 바라보며 망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장급 상사가 으르렁거리다 말했다. 저 사람은 건드리지 마. 윗선에서 보호받는 인물이야. 그러자 젊은 경찰관이 벌떡 일어섰다. 그는 목소리를 떨며 외쳤다. 과장님! 더는 못 참겠습니다.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의 말에 군중에서 박수가 터졌다. 마야! 경찰이 왜 있는 거야? 우리 대신 정의를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 상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순간 언론 카메라가 그를 비추고 있었다. 이제 그의 말과 행동은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마침내 한 경찰관이 앞으로 나왔다. 찰칵. 그는 주저앉아 있던 박도연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박도연 씨, 폭력 행위 및 시민 위협 혐의로 체포합니다. 군중이 환호로 폭발했다. 드디어 끝났다. 정의가 살아있다. 모두가 환호하는 사이 서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 함성 소리 뒤에서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푸른 바다 위 특수부대 훈련장. 너희는 개인이 아니다. 너희는 팀이다.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 교관의 목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울려 퍼졌다. 그녀는 눈앞에서 쓰러진 동료들을 떠올렸다. 국경을 넘어갔던 작전,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 그날 이후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었다. 다시는 어떤 폭력도 시민 위에 군림하게 두지 않겠다. 서영은 눈을 떴다. 그리고 군중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의 승리는 저 혼자가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용기 덕분입니다. 우리가 함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박도현이 수갑에 묶여 경찰차로 끌려가는 순간 군중은 환호했다. 끝났다. 이제 정의가 바로 선다. 하지만 서영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경찰차가 움직이려는 찰나 멀리서 검은 세단 여러 대가 동시에 나타났다. 엔진 소리가 도로 위를 뒤흔들며 강남역 앞을 가득 메웠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내렸다. 그들의 어깨에는 뚜렷한 문신이 보였다. 저거 다른 파 조직 아니야? 박도현 뒤에 있던 진짜 세력인가 봐. 시민들의 목소리에 공포가 번졌다. 그 무리의 중심에서 회색 양복을 입은 노년의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이름은 정해철. 30년간 서울 조직계를 장악해온 인물이었다. 그는 박도현을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다. 쓸모없는 놈. 이 정도도 못 버티고 체포되다니. 경찰관들이 얼어붙었다. 정해철은 정치권, 경찰, 기업까지 연결된 거대한 인맥을 자랑하는 인물이었다. 누구도 그를 쉽게 건드릴 수 없었다. 정해철의 시선이 서영에게 향했다. 내가 그 소문난 여군 출신인가? 시민들이 널 영웅이라 지켜 세우게지. 하지만 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도시는 결국 돈과 권력으로 움직인다. 너 따위의 정의감으로는 우리를 막을 수 없어. 군중 속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졌다. 저 자식이 진짜 배후였어. 끝까지 다 파헤쳐야 한다. 경찰 과장은 갈피를 잡지 못하며 머뭇거렸다. 저분은 건드리면 안 되는 인물인데. 하지만 젊은 경찰관과 시민들은 달랐다. 이미 카메라가 다 보고 있어요.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린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아요. 서영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군중 전체가 숨을 죽였다. 정해철, 당신이 가진 권력은 사람들을 겁주고 억압하는 힘일 뿐이다. 나는 이 도시의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정해철은 눈을 가늘게 뜨며 비웃었다. 재미간. 그럼 어디 한번 해보자. 강남역 택시 정류장. 정해철의 수하들이 일제히 앞으로 나섰다. 쇠파이프, 야구 방망이, 심지어 단검까지 손에 쥔 채로 시민들을 압박했다. 군중은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저건 그냥 조폭이 아니야. 진짜 전쟁 같아. 언론 카메라마저 흔들리며 긴박한 장면을 담았다. 젊은 경찰관들이 방패를 들었지만 상관은 여전히 눈치를 보며 명령을 내리지 못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물러서라. 그러자 서영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당신들이 물러서면 이 도시는 끝납니다. 지금은 시민과 경찰이 함께 서야 할 때예요. 그 목소리에 시민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래, 우린 함께 해야 해. 저들을 막지 않으면 내일은 우리 가족이 당할 거야. 정해철의 부하들이 일제히 돌진했다. 쾅! 금속과 방패가 부딪히는 소리가 강남역 앞에 울려 퍼졌다. 서영은 맨 앞에 사내를 붙잡아 그대로 어깨로 넘겼다. 쾅! 그의 몸이 택시 광고판에 부딪히며 기절했다. 또 다른 남자가 칼을 휘두르자 서영은 손목을 꺾으며 무기를 빼앗아 발밑에 던졌다. 내 흉기는 네가 아니라 시민을 해치는 족쇄일 뿐이다. 한 택시 기사가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가 뒤에서라도 지켜야 한다. 그는 차 안에서 소화기를 꺼내 뿌렸다. 희뿌연 가스가 퍼지자 조폭들의 시야가 흐려졌다. 지금이다. 시민 몇 명이 힘을 합쳐 넘어뜨린 조폭을 제압했다. 군중 속 공포는 점점 용기로 바뀌어갔다. 정해철은 팔짱을 끼고 싸움을 지켜보며 비웃었다. 별 수 없군. 네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이 판은 결국 내가 짠 대로 굴러간다. 그러나 서영은 눈빛을 날카롭게 세우며 대답했다. 당신은 몰라. 사람들의 용기는 당신의 권력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그 순간 군중의 환호성이 울렸다. 쓰러져가는 조폭들을 향한 시민과 경찰의 연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강남역 앞은 이미 전쟁터 같았다. 시민들과 젊은 경찰들이 합심해 조폭들을 제압해가자 정해철의 얼굴에 짙은 분노가 드리웠다. 그는 손가락을 튕기듯 신호를 보냈다. 순간 건물 옆 골목에서 검은 옷을 입은 또 다른 무리들이 튀어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투명한 방패와 정의 충격봉이 들려 있었다. 젠장, 이건 훈련받은 조직이야. 경찰관들이 당황해 뒷걸음질 쳤다. 정해철은 냉소를 지으며 소리쳤다. 이제야 알겠나? 난 단순한 조폭이 아니다.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나와 연결된 힘은 국가 위에 있다. 군중이 술렁였다. 진짜 저 사람 정치권이랑 연결된 거 아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서영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택시 정류장 철제 펜스를 잡아 몸을 일으키며 단호히 외쳤다. 모두 원을 만들어 방어선을 구축하세요. 경찰은 방패를 세우고 시민들은 뒤에서 지지해주세요.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순식간에 택시 정류장을 둘러싼 원형 방어선이 만들어졌다. 경찰 방패 뒤에 시민들이 서고 그 뒤로는 언론 카메라가 진을 쳤다. 서영은 숨을 고르며 짧게 지시했다. 흐름을 끊어야 합니다. 앞줄은 버티고 뒷줄은 물건을 던져 시선을 분산시키세요. 그리고 내가 신호하면 모두 동시에 전진합니다. 택시기사, 회사원, 학생들까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정해철의 특수무리들이 돌진했다. 쾅! 쾅! 정의봉이 방패를 치며 불꽃이 튀었다. 그러나 시민들과 경찰은 무너지지 않았다. 페트병, 가방, 심지어 우산까지 날아가며 적들의 움직임을 방해했다. 그 순간 서영이 손을 높이 들었다. 지금이다! 전진! 우르르 시민과 경찰이 한 몸처럼 밀고 나갔다. 적들은 당황에 밀려났고 서영은 그 틈을 파고들어 맨 앞에 사내를 제압했다. 정해철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이럴 수가. 시민들이 군대처럼 움직여? 그 순간 그의 계획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강남역 앞 도로. 정해철의 부하들이 밀려나자 그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짧게 지시했다. 계획 B를 실행해. 잠시 후 멀리서 굉음이 울렸다. SUV 여러 대가 동시에 정류장으로 돌진해오기 시작했다. 군중은 비명을 질렀다. 가가 온다. 뭐를 피해? 서영은 순식간에 상황을 판단했다. 앞줄은 흩어져라. 택시들을 세워서 차단벽을 만들자. 택시 기사들이 즉시 차를 몰아 도로 한가운데 세웠다. 쾅! 쾅! SUV가 택시에 부딪히며 멈춰섰다. 군중은 아찔했지만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두려움을 넘어 용기로 뭉쳐 있었다. 한 대학생이 목청껏 외쳤다. 우린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에 사람들이 따라 외쳤다. You're in 하나다. 시민이 지킨다. 경찰관들까지 방패를 높이 들며 화답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도시를 지킨다. 서영은 잠시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동료들이여, 보고 있지? 오늘 나는 시민들과 함께 싸우고 있다. 그녀의 눈빛은 전쟁터에서 다져진 그날 그대로 강력했다. 정해철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봤다. 말도 안 돼. 시민이 나를 막아? 이건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반란이야. 그러나 이미 대세는 기울고 있었다. 군중과 경찰, 그리고 서영의 단결은 거대한 파도처럼 조직폭력의 벽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강남역 한복판. SUV가 멈춰서고 조폭들이 하나둘씩 무너진 가운데 정해철은 여전히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이건 끝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어. 너희 같은 시민들이 날 무너뜨릴 순 없어.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군중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다. 언론 카메라는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고 시민들은 이미 하나로 뭉쳐 있었다. 서영이 천천히 정해철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단했고 군중은 숨죽이며 지켜봤다. 정해철이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갈 곳은 없었다. 서영은 손목을 꺾어 땅에 눌러 제압했다. 찰칵. 경찰이 그의 두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정해철 씨, 조직폭력 및 시민 위협,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군중에서 함성이 터졌다. 드디어 끝났다. 이제 이 도시는 자유다. 서영은 군중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비 내리는 도로 위 그녀의 목소리는 힘있게 울려 퍼졌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킨 건 특별한 힘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용기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조폭과 부패 권력은 사람들의 침묵 속에서만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면 그 어떤 어둠도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누군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당신 덕분에 우리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해철이 경찰차에 실려 끌려가는 장면이 전국 뉴스로 보도되었다. 시민들은 이 사건을 강남역의 밤이라 부르며 기억하게 되었다. 그리고 서영은 다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군중은 그녀의 이름을 외쳤지만 그녀는 미소만 지은 채 떠나갔다. 그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어딘가 또 다른 어둠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일어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정의의 순간을 함께 나눕시다.